그래서 무장 봉기론의 대두와 조선 건국동맹의 결성 이야기합니다. 일제가 태평양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무장 봉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국을 위한 조선 건국동맹이 탄생을 하는데요. 우선 이러한 조선 건국동맹이 세워지는 과정,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여운형이고요. 특히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선건국동맹은 광복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한편 전쟁의 막바지에 들며들면서 연합국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첫 시작이 카이로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고, 이후에 얄타 회담과 특히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한국 독립이 재확인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 한국인의 독립투쟁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방 이후에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야기할 텐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가 광복 직후에 분단과 그리고 전쟁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의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냉전체제가 그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데, 자, 잠시 냉전체제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니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전범 재판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특히 범세계적인 기구인 UN 국제연합이죠. 연합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다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그리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면서 극심한 대립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냉전,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 냉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냉전 체제의 본격화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발표한 이름하여 트루먼 독트린에서 본격화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당시 트루먼은 유럽의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그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전 체제라고 부르게 돼요. 한편 이러한 냉전 체제는 미소 양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극단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국공대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라고 했었죠.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으로,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이어지는 중요한 일이 됐고, 이 과정에서 당시에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전쟁 범죄국으로서의 일본은 오히려 이 반공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죠. 반공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일본에 지원을 하면서 일본이 부응하기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속에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죠. 특히 당시에 국내에 독립운동 가였던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행정권을 이양받으면서 당시에 좌익과 우익을 대표하는 안재용이 함께 만든 건국을 위한 말 그대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탄생합니다. 특히 이들은 각지에 지부를 설치를 하면서 전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고, 치안대를 조직해서 질서 유지의 노력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활동 일호 중에 남쪽에 미군이 진주한다는 소식에 조선 총독부가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나중에는 우익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당시에 좌익은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의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서 수립됐다는 것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해방 직후에 각각 미군과 소련이 남쪽과 북쪽에 진주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군대에 의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정책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선 그 전에 소련군이 이제 북한군에 진출하면서 미군이 먼저 제안을 해요. 미국에서 38도선을 기점으로 남북 분할 점령을 제안하게 되면서 이제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자, 미군정의 정책은 직접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의 핵심은 미 군정이 남한에서의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존의 한국인이 수립한 정치 조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라든가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 활동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기존의 이 미군정의 정책은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기존의 친일 관료라든가 경찰들을 다시 기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소군정은 간접 통치라고 해서 당시 북한에 이미 있었던 인민위원회의 이 권한을 이양을 하면서 자국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을 이제 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미용소 세 나라가 모스크바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한국의 이제 정부 수립을 위한 것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명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결국 한반도는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고요. 이것이 이후에 분단의 하나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갈등을 했는가 보자면 결정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임시 정부 수립은 우선 두 나라가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걸 이제 협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세 번째 아니었던 신탁 통치안 때문이었죠. 당시 미국이 제안을 하고 소련이 이것을 갖다가 수용한 이 신탁 통치는 당시에 한국인들에게 대리 통치라고 또 다른 식민 통치로 여겨지면서 이 결정안을 둘러싼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갈등이 이어집니다. 우선 반탁의 입장에 섰다. 다시 말하면 신탁 통치를 거부하는 반탁의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우익 세력들이 중심이 됐고요. 특히 김구나 이승만은 결사적으로 이 결정안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보기에 이것은 또 다른 식민지의 지배다. 다시 말하면 뭔가요? 또 다른 식민지의 지배다 라고 이렇게 봤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한국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원하는 건 즉시 독립을 이제 원했었죠. 하지만 좌익을 비롯한 세력들은 이것이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여깁니다. 미소가 협의했고 궁극적으로 독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들면서 이 반탁과 모스크바 결정안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의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반탁 세력들은 이것을 반소련 그리고 반공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신들은 결국 이것이 이제 애국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장을 하게 됐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결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친소련이고 공산당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매국이다 라는 식의 그러한 속에서 두 세력이 극심한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한반도는 이 두 세력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결국 남북의 분단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